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랜만에 짚어보는 거라 제 사전 설명이 먼저 필요할 듯합니다. 대장동 일당 업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면서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 배임 혐의 핵심입니다.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에게 민간업자 4천억, 5천억 이상을 이익 볼 수 있다는 보고를 당시 했다고 했고 이 대표는 본인은 모르는 거라고 했죠. 최근 재판에서 오늘 증인으로 나선 남욱 변호사가 연일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12년간 트라이를 해봤는데 이거 표정도 재밌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대선 자금으로 줬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령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최근에는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증인 신문이 주로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남욱 변호사를 직접 신문하는 상황도 여러 가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먼저 지난 26일 재판 얘기부터 먼저 같이 해볼까요? 같이? 그 강전혜 변호사님. 네. 뭐 이런저런 얘기, 특히 남욱 변호사가 주로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시 인허가권자로서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위례개발이 성사되면 이재명 대표 재선에 도움되리라고 생각한다. 네. 성남시 공무원도 아는데 유동규가 혹할 리 없다. 뭐 여러 얘기, 특히 당시 인허가권자 지분 얘기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재판 과정 보십니까? 네,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왜 진술이 번복되고 있느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초기에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어떤 이재명 대표까지에 대해 본인에 대해 물어보지를 않았다. 어떤 유동규를 주범으로 생각하고서는 거기에 대해서만 남욱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진술이 번복된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본인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뭐 본인은 배임하고 무관하고 이재명 시장이 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한 것처럼 말을 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초기 대장동 수사팀이 유동규로 한정을 해서 수사가 되었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계속 진술이 번복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형태로 계속 SNS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계속 좀 일관되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판단은 재판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유동규 씨 같은 경우, 남욱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에도 포함이 되어 있던 개발업자입니다. 예. 그래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거기에 유동규라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 이 자금 흐름이 유동규로 끝나는 것인가? 유동규가 왜 돈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거기에 대한 남욱 씨의 진술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 조금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덧붙여보면요, 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건 뭐 강 변호사 생각에는 나름 일관성이 있는 게 네. 과거 초기 대장동 수사팀, 굳이 제가 정권을 나누자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주범을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한정해 수사했기 때문에 그렇고 본인은 안 물어봐서 언급을 안 한 건데 이재명 시장이 당시 대장동 그 업자들에게 다 이익을 몰아주는 이런 방향을 잡아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남욱 변호사 말이 일관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와 정진상 씨가 그래서 추후에 기소가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진상 피고인과 변론을 분리해달라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게 작년 3월 정도에 기소가 되었거든요. 예. 그 추후에 이제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기소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 김준욱 대변인님, 남욱 변호사가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을 하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당시에 있었던 일, 최근에는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당시 시장 시절의 배임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배임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사실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런 그 남욱이나 유동규 씨의 진술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재명 지금 대표가 그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남욱 그 변호사나 아니면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사후에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번에 같은 경우에 뭐 그 유동규 그 남욱 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민간업자의 참여를 보고했더니 굉장히 좋아했다고 유동규 씨가 얘기했다더라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이 전혀 아니다. 민간 자본이 얼마든지 동원되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좋아했겠느냐라고 그 반론 진술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도 남욱 변호사가 특별히 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없는 걸 보면 지금 두 사람의 진술은 확실히 이재명 대표의 진술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분 관련해서는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말이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반면에 아직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뭐 지분을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 법정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법정 밖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남욱 변호사를 겨냥해서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만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도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금 이런 일이 행해진다는 거, 이거는 공정한 재판에 굉장히 중대한 위협적인 요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출두하는 날짜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게. 출두할 때마다 이제 지지자들이 와서 이재명 대표를 또 연호하는 거, 뭐 그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다른 증인이나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야유를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이름으로써 좀 위축되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히 또 검사도 그 법정에 들어갈 때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 위협이 있어서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 신변보호 요청을 지금 한 상태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법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다. 왜냐, 지금 법원 주변에 예. 특히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이 많이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재판에 일일이 어떤 사람들에서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진술하기가 많이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법원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폭언 욕설을 받았고 특히 핵심 증인인 남욱 변호사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그 법정을 드나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문제가 반복되면 방청을 제한하겠다. 재판부가 이렇게 엄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언제 어디서 흉기가 날아올 수도 없다. 알 수 없다. 2년 전에도 좀 고충을 호소했던 남욱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신변보호 요청 아무래도 전수희 변호사님 뭐 법조인이시니까 사실은 재판이 좀 길어지고 남욱 변호사가 아무래도 제1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짓을 쏟아내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그 구설 혹은 여러 해프닝 혹은 압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더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 최근에 이 재판부가 주변에 뭐 이런 얘기까지 돌더라고요. 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범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되죠. 근데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사안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재판에서 진실을 얘기하는데 어떤 방해를 받는다면 재판부에서 그런 기본적인 인권 상황을 고려해서 분명히 배려할 필요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정진상 실장과 이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것은 예. 그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구체적인 진상, 그다음에 사실을 규명하고 재판 자체에 이제 더욱더 충실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를 요구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이제 반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재판에 실효적인 도움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충분히 재판부에 저는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재판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기본권을 보장해가면서 그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뭐 총선 승리, 패배 이후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사실 이재명 대표는 몇 가지 재판에 이제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가장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여러 재판 혐의 중에 가장 길고 앞으로도 법적 투쟁이 계속 세게 전개될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 요즘 답을 내놓고 있고 여러 관심을 당연히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면 있을 이 얘기, 검찰의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여전히 의혹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새로운 요구를 검찰에 했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안부수 등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된다. 그러니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게 3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그 사실조회 신청서를 분실했답니다. 2월 19일 날 송달이 됐고 지난 4월 8일 날 변론이 종결됐어요. 변론 종결된 다음에 분실해서 뭘 달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못 주겠다. 야, 이런 변명은 처음 들어봤네. 검찰은 가지고 있잖아요. 법원이 명령한 거는 이행하지 않고 검찰에다가는 또 줬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공공기관이 이걸 분실했다는 거는 뭐 납득이 안 되죠. 왜 검찰 왜 줬냐? 그리고 준 근거는 뭐냐? 엄연한 개인정보인데 법원의 명령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아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최근에 검찰이 여러 증거를 내밀 때마다 출정 일지 사본 공개하고 사진 공개하고 영상 공개하고 다 했는데 아예 거의 2년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과 구치소를 왔다 갔다 한 출정 기록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공범들이 검찰청 내 같은 공간에 머물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그것만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구치소 안에 있는 것과 검찰청에 있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검찰청에서는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늘 교도관이 옆에 같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공동피고인들이라고 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검찰에서 술판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회유당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지금 공동피고인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과 어떠한 그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김광민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4월 8일에 공판이 이제 그 종결이 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변론 종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동안에 사실조회 신청한 것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회신이 오지 않았다면 변론 종결을 하지 말았어야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서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서는 변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 방송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예. 4월 8일에 공판이 이제 변론 종결이 되는데 그날 김광민 변호사도 마지막 변론 요지서를 제출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왜 필요하다는 서류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왜 최종 변론 요지서를 제출을 합니까? 그건 오히려 공판 재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김광민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현근택 변호사도 있고 법무법인도 있고 여러 명의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이 변호인들이 다 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서는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이 결국에는 다 이화영 피고인의 어떠한 불리한 것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이것을 이화영 피고인이 지금 구치소 안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조금 다시 질문을 드리면 뭐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변호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애초에 술판 의혹 최초의 변론 요지서 얘기하는 건
술판 이후 검찰에 이런저런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걸 왜 진즉에 보내지 않고 그때는 안 보냈다가 지금 와서 뒤늦게 의혹 제기하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지금 4월 8일에 변론이 종결이 되었는데 예. 그때 뭐 분실해 갖고는 자료가 오지 않았다, 지금 조금 아까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4월 8일에 변론 종결을 할 때 그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하. 그럼 그때는 본인들이 변론 종결을 하는데 별로 필요가 없는 서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예. 왜 지금 방송을 나오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도 4월 8일 변론 종결 당일에 마지막 변론 요지서를 제출을 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8일에 변론 종결할 때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부분이 왜 그 그러게요.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공판 제기 신청은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1심 선고 앞둔 마지막 공판에서는 당시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다 주장을 하냐. 맞습니다. 뭐 그것 또한 김준욱 변호사 이런 거겠죠. 그 검찰이 출정 기록 사본 공개하면서 시간대별로 다 했고 그때 여기 없었는데 검찰청 혹은 저렇게 앞서 잠깐 보셨다시피 거의 통창의 녹화 조사실 사진까지 다 검찰이 공개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의혹 제기를 하나하나 실제 증거로 탄핵을 하는 셈인데 이제 민주당 혹은 뭐 제가 그 일전에 듣기로도 TF팀 꾸려서 뭔가 검찰 회유 압박에 대해서 당 전체가 나서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거에 대한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언급은 아직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조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조사단이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호인의 이 변론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뭐 당하고 지금 뭐 상의를 하면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변호인의 전략이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당에서는 지금 그 이화영 그 피고인에 예. 대해서 전 부지사가 진술 회유에 어떤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이 정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이 과정은 정말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변론 전략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상황 자체에 대한 예. 그런 그 정확한 상황을 판단해 보자라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은 이화영 부지사를 뭐 변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사단을 꾸린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아예 지금 뭐 민주당은 잠시 뭐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아예 2년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 그러니까 검찰청과 구치소를 왔다 갔다 한 기록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이재명 대표의 오늘 대장동 재판과 묶어서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